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38 직장맘입니다. 결혼해서 내내 아이 육아를 하다가 2년 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재취업에 성공해 지금은 경단리에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시댁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부님들은 시가 식구들과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두루두루 문제없이 지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미운 사람 하나 정도는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시어머니보다는 나중에 들어온 동서와 그리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저보다 모든 면에서 잘나 보이는 2살 어린 동서가 왜 저를 그리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사사건건 저를 깔아뭉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서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서가 저한테 꼼짝 못하긴 합니다. 매사 자기 학력과 연봉을 자랑하며 저를 무시하던 동서를 제대로 놀러주고 어떻게 며느리 위계질서를 바로 잡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동서지간이라는 게 그리 가까운 사이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단순한 생각으로는 같은 며느리 입장이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실제로 아랫동서가 들어오니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우리 시댁이 부자라거나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동서는 왜 그리 저를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동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고부 갈등이 심하지는 않았었는데 집안 분위기를 망친 건 1차적으로 교통정리를 못한 시부모님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우리 구독자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쓴소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결혼 5년 차일 때 우리 시댁에 동서가 들어왔어요. 제가 도련님과 동갑이었고 동서는 저보다 2살이 어렸습니다. 저는 그때 3살 된 우리 아들 키우느라 여념이 없을 때였는데 그야말로 육아에 찌들어 있는 엄마 그 자체였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양새가 어땠는지 짐작하실 거예요. 화장? 당연히 못했고요. 애 낳고 생긴 새치는 염상 못해서 맨날 질것 먹고 다녔죠. 예쁜 옷은 꿈도 못 꾸고 시댁에 갈 때도 편한 옷에 아기가 얼굴을 비벼도 되는 면티만 입고 다녔죠.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인사 온 동서를 보니 참 예쁘더라고요. 회사를 다닌다고 들었는데 직장인답게 너무 세련되게 예쁘게 꾸미고 왔더군요. 첫 인사 때야 별것도 없었습니다. 예비 동서도 많이 시가 식구들 앞에서 긴장한 듯 보였고 시부모님이랑 얘기 나누느라 바빴죠. 남편이랑 그날 동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것이 마냥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도련님이 눈 높다길래 어떤 신부감 데려오나 궁금했구만. 아주 둘이 잘 어울리더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보다 2살 어리니까 이제 33이겠네. 엄청 세련됐던데? 이제 며느리 동지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명절에 나 혼자 전부치지 않아도 되고 수다 떨 사람이 생기겠어. 내 보기엔 내 동생이 완전 꼼짝 못하고 잡혀설 것 같은데 성격이 좀 세 보이긴 하는데 무슨 회사 디자이너라며. 원래 디자인이나 미술하는 사람들 엄청 자기 주장 강하고 성격도 세지 않아. 그런 편견이 어딨어. 그렇게 따지면 나도 그쪽 일 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디 고집불통에 자기 주장 센 사람이야? 다 사람 나름이지. 그런가? 동생 말 들자니까 회사에서 나름 위치도 있고 잘 나간다던데 당신이랑 성격이나 스타일이 너무 달라 보이긴 하지만 잘 지내면 좋지. 당신이 그래도 형님이니까 잘 가르쳐주고 지내봐. 첫인상에서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랑 잘 지내라고 하면서 나이 차이는 안 나도 제가 형님이니 넓은 아량으로 포용해주라고 했어요. 저 역시 그럴 생각이었고요. 예비 동서가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들으니 참 신기하게도 동서가 저도 아는 회사에 다니더라고요. 국내 신생 브랜드인데 20, 30대 여성들 타깃으로 몇 년 만에 중소기업 수준으로 성장한 회사였습니다. 결혼 전에 저와 거래가 있었던 회사라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려 했지만 가정주부인 제가 굳이 아는 척 해봤자 대화가 이어질 것 같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족으로 지내면서 천천히 서로에 대해 대화도 나누고 알아가겠지 생각했고요. 어쨌든 그때만 해도 동서의 첫인상은 딱 세련되고 야무진 인상에 자기 일 잘하는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니 처음 봤을 때부터 똑 부러지고 야무지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생긴 대로 능력도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게다가 말단 8급 공무원이 시동생보다 월급도 많다고 하길래 둘이 열심히 벌면 자리도 금방 잡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동선에는 우리와 달리 처음에 집을 사서 시작하지 못했더라고요. 시동생이 고작 사회생활 연차가 4년인데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시댁이 못 사는 편이었지만 아들 결혼한다고 집 한 채 빚 없이 해줄 만큼 넉넉하지는 않았던지라 아마 둘이 힘들게 전셋집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반반 결혼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다들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랑 남편은 시동생 결혼할 때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그래도 돈 1,000만 원은 해주자는 거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외벌이긴 하지만 남편이 대기업 사원이라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친정이 잘 사는 편이기도 했고 저도 결혼 전부터 모은 돈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돈 1,00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저 결혼할 때 막내라고 오빠들이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친정 찬스를 조금 써서 집도 사서 시작했으니 시동생을 보고 좀 짠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돈 1,000만 원 보태준 건데 오히려 시동생이 놀라면서 저에게 황송해했죠. 그나마 도련님은 저랑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동갑이라 더 동질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형수, 나는 형수랑 형 결혼할 때 학생이라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나 보태주다니 고마워서 어쩌죠? 제가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요, 형수. 진짜 큰 보탬 되었습니다. 갚긴요, 도련님. 둘이 잘 사는 게 갚는 거니까 얼른 둘이 열심히 모아서 집도 사고 아기도 낳고 그렇게 예쁘게 사세요. 우리 지연이한테도 얘기할게요, 형수. 대한민국의 시동생 결혼한다고 이런 목돈 주는 형수 드물다는 거 아마 우리 지연이도 알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네 형수 말대로 잘 사는 게 우리한테 갚는 거라고 생각해라. 어쨌든 네 형수 덕분에 주는 거니까 형수한테 잘하고. 아마 시동생이 얘기해서 동서도 우리 부부가 결혼 비용을 보태준 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생색낼 만큼 큰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남편 동생이라고 해도 쉽게 큰 돈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어쩐 일인지 시동생이 예비동서랑 좀 찌그락거리고 많이 다투는 것 같더라고요. 타혼까지 말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왜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다툰다는 게 사실이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예비동서를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생전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사 듣자고 돈을 보태준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꼰대는 아니니 오해하지 마셨으면 해요. 이 인사를 받자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인 예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입장을 받고 제가 동서라면요. 예비시댁 형님이 돈 1,000만 원을 결혼할 때 보태줬다면 적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했을 겁니다. 좀 더 성의를 보인다면 정성껏 손편지를 쓰거나 신혼여행 가서 선물 하나라도 정성껏 준비해 챙겨드렸을 것 같아요. 보답을 바란 건 아니지만 말 한마디 없는 걸 보고 시동생이 혹시 말을 안 한 건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단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시동생이 집 안에 오고 반반 결혼한다고 예단도 생략했다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결혼 전에 있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서와 저 사이가 나쁠 일은 딱히 없었고 굳이 제가 서운한 게 있다면 저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니까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를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게 동서 때문이라고 느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 저랑 동서를 매사 비교하셨습니다. 외모부터 시작해 사소한 거 하나도 다 비교를 하셨어요.
동서가 시집와서 과일 깎는 거 보고도 저랑 비교하면서 칭찬하셨고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매번 그러니 저도 듣기 싫을 때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도 좀 속없다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럴 때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센스 있게 저를 좀 두둔해주면 좋으련만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때는 얄미운 정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어머니는 동서를 대놓고 저보다 많이 예뻐라 하셨는데요. 친정 잘 살고 집 사는 거 돈도 보탠 큰 며느리지만 어머니는 저를 늘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히 사는 며느리로 생각을 하신 반면 둘째 시동생 동생 내외는 볼 때마다 미안하고 짠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요. 가족 모임이 있었을 때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동서 직장에서 진급했다는 얘기를 꺼내시더니만 칭찬을 무지막지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 너도 들었니? 글쎄 작은 애가 회사에서 이번에 진급을 해가지고 연봉이 올랐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무슨 제품 하나를 런칭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다며? 이러다가 우리 작은 며느리가 아들보다 돈 더 잘 버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 이번에 월급이 얼마나 올랐다고? 내가 살면서 둘째 또래 중에 그만한 연봉 받는 본 적이 없어. 저번에는 친구들 만나서 둘째 아가 얘기했더니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그러자 동서는 슬쩍 저를 보더니만 뭐 많지는 않아요. 이제 연봉 4천 넘었네요. 우리 그이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죠. 정확히는 4,500만 원 정도예요, 어머니. 어머, 그래? 동서 대단하다. 진급 축하하고 연봉 오른 것도 축하해.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승진도 빨리 하고 연봉도 오르는 거겠어? 제가 동서를 칭찬하니 동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회사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많이 늘긴 했어요. 사실 대학에서 비싼 등록금 내가며 공부했으니 이거보다 더 많이 받아야 맞는 거죠. 동서는 제가 축켜 세워주자 신이 났는지 앞으로 회사에서 본인이 펼칠 꿈을 실컷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안 거지만 동서가 꽤나 야망이 크더라고요. 돈 욕심도 제법 있어 보고요. 저는 회사에 뼈를 갈아 넣어가며 일하는 건 회사 사장만 좋은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다 조직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동서는 저와는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윗사람한테 사탕발림도 할 줄 알고 눈치가 빠른 편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동서가 저로 화제를 돌리더군요. 어머 형님, 너무 제 얘기만 했나 봐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형님은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 보내면 되는데 왜 집에서 살림만 하세요? 작년에 저 결혼했을 때부터 전업으로 계신 것 같길래 물어봐요. 요즘 아무리 남자가 능력이 좋아도 혼자 벌어서 노후자금까지 해결하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동서를 거들면서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요즘 다들 맞벌이하는 세상인데 너는 애 하나도 키우기 힘들다고 집에서 들어앉아 있으니 내가 봐도 답답하지 뭐냐. 둘째 네가 봐도 그렇지. 저는 싱긋 웃으면서 여유롭게 대답해 줬습니다. 글쎄, 나는 노후자금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아이를 좀 더 엄마 품에서 키우고 싶거든. 그리고 일이라면 나도 20대 초반부터 질리도록 했어. 그래서 아직은 좀 집에서 살만 하고 싶은 마음이 커. 물론 나중에 다시 일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지. 어머, 형님도 일을 하셨다고요? 혹시 무슨 일 하셨는지 물어봐도 돼요? 저 처음 듣는 얘기라 궁금하네요. 대학에서 전공하신 일 하시는 거예요? 동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묻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감출 거 없이 말해줬어요. 아니, 나는 대학 안 갔어, 동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외 좀 나갔다가 한국 와서는 작게 사업하다가 결혼하고 애 낳은 다음에 접었지 뭐. 그때 질리도록 일해서 그런가 아직은 자신이 없네. 그러자 동서가 제 대답을 듣더니만 뭔가 표정이 묘하게 의기양양해지는 겁니다.
어머, 그러시구나. 저는 형님이 고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요즘은 집안에서 고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하긴, 집에서 애 보는데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정도 학력이면 회사에 재취업하는 건 어렵긴 하겠어요. 요즘 워낙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들도 스펙이 좋아서요. 그럼 형님은 다시 일을 하시더라도 자영업을 하셔야겠네요. 회사는 고졸이 들어가기 힘드니까요. 근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자영업이 쉽지는 않죠. 근데 동서 말이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쩐지 하는 말에서 학력으로 저를 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벌로 자격지심 같은 건 전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쯤 되니 동서가 대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긴 했어요. 그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낙 학벌 좋은 사람이 많긴 하지. 근데 말이야, 동서 정도 연봉 받으려면 대체 4년제 대학은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 거야? 저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니고요. 수도권 내 전철 통학 가능한 대학교 나왔죠. 동서 말 들어보니 대단한 대학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자부심이 아주 대단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나와야만 사회생활이 수월하다느니 직장 생활하다 보니 대학별로 라인이 있다느니 하면서 시어머니와 저를 쏙 빼놓고 얘기를 나누더군요. 나중에 저한테 한다는 말이 형님, 지금이라도 집에서 애만 볼 게 아니라 나중에 취직 생각하시는 거면 야간 대학이라도 다녀서 학벌은 따놔야 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고인물처럼 있는 사람이 어찌 발전을 하겠어요? 혹시 형님의 생각만 있다면 도와드릴 생각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래, 그건 둘째 말이 맞다. 그래, 너도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퍽 퍼지고 안 돼. 언제까지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호요식 할래? 그러다가 나중에 너 자식한테 무시당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야간 대학 가서 공부해도 취직을 할까 말까 아니냐. 말리는 시누이가 아니라 이 경우는 거드는 시어머니라고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가 동서보다 더 얄밉더라고요. 저는 웃고 넘겼습니다. 사실 동서가 연봉 4천 운운하면서 콧대 세우는 게 저한테는 귀여웠어요. 연봉 4천이라니요. 저 자영업할 때는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억대 매출을 보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학교 얘기하면서 무시하는데 저 토익 시험 지금 봐도 만점 받을 자신 있을 정도로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내 자랑처럼 하기 싫어서 떠벌리지 않았을 뿐이죠. 4천만 원 넘는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걸 은근슬쩍 자랑하는 모습이나 대학 나왔다고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가 저는 가짱게 느껴졌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결혼 전까지는 남이 무시 못할 직업이 있어요. 회사를 다닌 건 아니고 23살부터 나름 꿈이 있어서 자영업자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일찍부터 학교나 회사는 제 체제상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너무 감사한 건 친정집이 잘 살았다는 겁니다. 오빠 둘의 막내딸이었던 저는 사실 부모님의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예쁘게 커서 좋은 데 시집가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아빠가 시집가라는 말도 듣기 싫었어요. 제가 대학을 안 가고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아빠랑 엄마는 딸인 저를 놓고 서로 진로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엄마는 넓은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라고 하셨고 아빠는 얌전히 있다가 선봐서 시집이나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결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안 간 건 아닙니다. 한국보다는 미국 쪽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과정이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과정 유학 생활을 3년간 하고 돌아와서는 야심차게 제 사업을 시작했고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엄밀히 말해 대학을 졸업한 건 아니니 한국에서는 고졸이 최종 학력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제가 사업 시작하면서 친정아빠 찬스를 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맨 땅에 아무 지식 없이 해당하는 것보다는 도움받을 멘토가 있다는 건 복받은 일이잖아요. 저는 주어진 제 조건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친정이 잘 사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친정아빠가 동대문에서 원단족 거상이세요. 저는 주로 텍스타일 디자인과 제조를 같이 했는데 아빠에게 강제로 제 디자인 원단을 공급하면서 업체 쪽 반응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내 굴지의 회사 눈에 샘플이 가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대박을 좀 쳤습니다. 그때는 아빠도 시집가라는 소리가 쏙 들어갔죠. 남편이 대기업 업체 쪽 사람이었고 저랑 그때 눈이 맞아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고 자연스레 저는 일을 그만두고 아빠에게 제 디자인 브랜드와 상표 등록 출원한 거 전부 양도해드렸죠. 어쨌든 이런 내막을 동서는 알 리가 없었을 겁니다. 시댁에서는 솔직히 남편만 알고 있는 셈이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저를 함부로 못했고요. 결혼할 때 친정도움 받은 것도 많아서 아마 더 저에게 꼼짝 못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시댁에서 모일 일이 있으면 동서가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뭔가 함부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댁의 제사를 지내는 집이기도 하고 다 같이 가까운 곳에 모여 살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댁에서 같이 모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결혼 초반에는 동서가 집안일을 전혀 할 줄 몰라서 거의 제가 많이 했습니다. 매번 제사를 지내거나 명절에 모임하면 동서가 좀 뺀질거리기도 했어요. 가령 제가 부엌에서 일하면 본인도 눈치껏 좀 거들고 해야 하는데 거실에서 자기 남편과 수다를 떨거나 어른들 틈에서 마치 본인이 상전처럼 담소를 나누고 있기도 했죠. 바쁘지 않고 혼자 해만 하면 굳이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한 해 뒤에 그 모습을 본 남편이 꼴보기 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보, 재수씨 말이야. 대체 당신은 죽어라 설거지하는데 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과일이나 먹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설거지 같이 안 해줬으면 당신 제대로 한번 앉아보지도 못했을 거잖아. 며느리들만 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재수씨도 같이 거들어서 해야지. 내가 영민이한테도 말했어. 재수씨 눈치껏 일 좀 거들게 하라고. 근데 이번에 또 그러네. 당신만 이러잖아. 오, 동서는 하기 싫은가 보지. 어머니도 가만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 그냥 당신도 내버려둬. 눈치껏 해야지. 누가 꼭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남편의 불만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 근데 가만 보니 재수씨가 은근히 예의 바른 척하면서 사람을 직업이랑 연봉으로 차별하더라. 나한테 연봉 얼마냐고 묻길래 참 당돌하다 싶었어. 아니 4천만 원 연봉이 나랑 비교가 되냐고. 근데 나한테 혼자 돈 버니 안 됐다고. 자기는 10년 후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나 뭐라나. 당신 야간 대학이라도 보내서 사회생활 하라는 말을 건방지게 하는 거야. 암튼 나 재수씨 진짜 다시 봤네. 남편 고자질에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동서에 대한 좋은 인상은 바뀐 지 오래긴 했습니다. 물론 남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건 아니지만 여자보다 둔한 남자가 저 정도로 느낄 정도면 아마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느낌만 그랬어요. 동서 말투에서 하대한다는 뉘앙스를 느꼈고 긴가민가 하는데 확신으로 바뀐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시가 식구들이 작은 댁부터 고모 댁까지 대가족이 모였던 날이 있었어요. 어머니 집이 큰 집이라 며느리들도 정신 없었던 날이었는데요. 그날 저도 정신이 없어서 동서에게 일을 좀 시켰습니다. 저도 오죽 답답했으면 동서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은 잘할지 몰라도 도무지 집안일 머리라고는 없어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할 뿐더러 음식이나 집어먹고 있으니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시킨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시동생이 일은 더 잘해요. 그런데 제가 이래저래 일을 시키니 동서는 불만이었나 봅니다. 손님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농담이랍시고 하는 거예요. 형님, 이제 저 좀 그만 부려먹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이것만 정리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형님. 오늘 일할 사람도 많잖아요.
오늘따라 굳이 저한테 유독 시키는 게 많으시네요. 저거 얼마짜리 인력인데 자꾸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시고 그러세요? 형님 아시잖아요. 형님은 이게 일이지만 저는 밖에서 4천 넘게 연봉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 하려는 걸 제가 눈짓으로 제지했습니다. 동서, 오늘 집안 행사라 일이 많은데 지금 제일 놀고 있는 사람이 동서야. 서방님도 접신하려고 우리 어느 아빠도 일하는 거 안 보여? 하도 일을 못하길래 곡 집어서 해야 할 일 시켜준 건데 듣기 싫으면 알아서 일을 하든가. 집안일 하는데 연봉 4천마리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납득 좀 시켜줄래? 그러자 동서가 뭐로 반박을 못하고 어버버거리더니만 형님은 그저리니 모르나 본데요. 집안일이 뭐 연봉 4천의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형님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만 저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형님보다 당연히 일 못할 수밖에 없죠. 오늘따라 식구들 앞이라 유독 군기 잡으시려는 것 같은데 형님 이러시는 거 솔직히 저한테 자격지심 같아서 좀 그러네요. 저는 동서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서, 혼자 소설 좀 작작 써라. 대체 내가 동서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서 심술을 부리겠니? 내가 집이 없어 돈이 없어. 제발 어줌짜는 소리 하지 말고 과일이나 깎아. 저도 그때는 가족들 많고 정신없는 와중이었어서 힘들었는지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동서를 진짜 다시 보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동서와 제가 틀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 한동안 저는 동서와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시댁에도 잘 가지 않았어요. 그 즈음 저는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 때문만은 아니었고 연우도 어느 정도 컸으니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일 참 알 수 없는 게요. 제가 일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일이 뭔가 술술 풀리더라고요. 저는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친정아빠는 아이도 있으니까 예전처럼 밤새워가며 불태워 일하기보다는 출퇴근이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쭉 연락을 하던 지인 중에 예전에 같이 거래하던 사장님이 있었거든요. 하필 그 회사가 동서가 다니는 회사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언제든 일하고 싶으면 한 자리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사장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초창기에 제 디자인 원단으로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 곳이었는데 동서가 결혼할 때 그 회사 다닌다 해서 티 안 내고 반가워했던 곳이었죠. 그런데 정말 저와 일할 인연이 있는 회사인 건지 제가 사장님과 연락이 다 포트폴리오를 내자마자 바로 인사팀 직원이 전화를 해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사장님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마침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준비하는 게 있는데 꼭 이혜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당황하니까 나중에는 사장님이 직접 연락까지 해서는 얼른 출근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아이 어린이집도 알아봐야 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연봉을 경력직으로 7천부터 시작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 사업장과 거래할 때 예전에 회사에 올려준 매출에 비하면 약소하다는 말까지 하셨죠. 최대한 회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력 단절녀인 저에게 저런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는데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출근하는 게 맞는 말이죠. 나중에 제가 물어보긴 했어요. 왜 직장에서 조직생활 경력도 없는 저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스카우트 했냐고요. 직장 경력도 없이 사업 경험만 있는 저인데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아했죠. 그러자 사장님은 사업 경력 10년이 돈 주고도 못 가지는 경험이라고 가치 있는 경력이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제가 일하겠다고 결심한 지 몇 개월 만에 얼떨결에 취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시가 식구들에게도 자연스레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마침 명절이 다가와 가족들이 전부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동서는 제가 취직했다는 소리를 듣고
표정까지 바뀌면서 엄청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같지 않고 사이가 틀어진 후라 저에게 편하게 물어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저 취직했다고 얘기하고 자주 시댁에 못 올 거라는 얘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이러더라고요. 어머, 취직한다고 하시다니 그래도 성공하셨네요? 형님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요즘 다들 있는 사람들도 자르는 시절이라서요. 그러게. 내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마침 나 같은 사람 쓰겠다는 회사가 딱 있지 뭐야. 그래요. 하긴 요즘은 사람 싸게 쓰는 게 제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같이 연봉 높은 사람은 회사에서 업무 중압감이 있는 편인데 형님은 허드렛일만 하면 되니 부담은 없으시겠다. 근데 형님, 고조를 아직도 써주는 회사가 있긴 한가 봐요. 저는 그게 신기해요. 동서 특기가 말로 사람을 돌려가는 일이거든요. 저는 동서가 저를 무시하려는 의도를 다 파악했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화나는 건 당연했지만요. 신기할 거 없어. 요즘은 학력보다는 능력제지. 동서도 조심해. 연봉만한 능력이 없으면 가차없이 내보내버리는 게 회사다. 별것들을 다 하세요, 형님. 아무튼 돈 조금 벌자고 애까지 어린이집 맡기면서 아등바등 당분간은 힘드시겠네요. 근데 월급은 얼마래요? 그래도 200은 받아야 생활이 될 텐데. 동서는 걱정을 하는 건지 약을 올리는 건지 분간 안 가는 말을 늘어놓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당부를 기억하고 동서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동서를 나무라면 형제 사이도 망치게 될 테니 절대 나서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쯤 되니 저는 동서에게 화가 난다기보다 왜 저리 못되게 마음을 쓸까 싶어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대망의 첫 출근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성장하는 회사라 그런지 제가 출근한 날 한은의 직원들을 다 만나보겠더라고요. 저 말고도 다른 신입사원이 없어서 저는 회사 도착하자마자 인사와 마케팅을 같이 담당하고 있다는 직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회사 사장님에게 우리 동서가 이 회사를 다닌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공사는 구분해야 하는 거고 가족이긴 하지만 직장에서 굳이 접점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어째 그리 딱 맞는지 하필 제가 막 사무실로 올라가려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출근하는 동서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더니만 무슨 못 올더라도 온 사람을 본 것처럼 이러는 겁니다. 형님, 형님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건지 취업했다고 하시더니 왜 출근은 안 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긴 저 다니는 회사인데. 설마 다니기로 한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건가? 그럼 혹시 저 다니는 회사에 이력서라도 내려오셨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고졸은 안 뽑는 걸로 아는데. 혼자 김칫국 드링킹에 넘겨짓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놈의 고졸 타령은 저 볼 때마다 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내가 너랑 달리 유학파라고 말해줘야 할 듯 싶었습니다. 동서, 나 다니기로 한 회사가 여긴데? 경력직으로 취직한 곳이 이 회사야. 내가 입으로 말 안 한 건 아닌데 어찌 그렇게 됐네? 나 못 올 것 온 거 아니니까 그렇게 귀신보듯 할 거 없어. 여기 사무실 3층 맞지? 동서는 혹시 어디서 근무하니? 직원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이러다가 자주 보겠다 우리. 네. 형님이 우리 회사에 취직하셨다고요? 우리 회사 그렇게 사람 막 뽑는 곳 아닌데? 대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형님 회사 다닌 적도 없다면서요. 그런 분이 경력직이라뇨. 저희 이력서 거짓으로 내면 바로 잘려요. 형님 큰일 나고 싶어요? 저랑 가족인데 저까지 곤란해질 수 있다고요. 설마 형님 학력까지 속이신 건 아니죠? 넘겨짚다. 이제는 저를 이력까지 속이고 회사 취업한 사기꾼 취급을 하길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동서, 말 조심해.
나 여기 정식으로 취직한 거 맞고 속인 것도 없어.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동서는 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출근 시간 10분 남았는데 여기 직원들 보는 데서 개싸움 하자는 거니. 그렇잖아요. 형님이 우리 회사 오는 거 말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럼 저한테 왜 당당하게 지난번 만났을 때 취업한 회사 이름은 왜 얘기 안 하신 건데요? 동서가 불편할까봐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지. 우리가 언제 천천히 대화라도 한번 나눈 사이야? 나한테 대체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형님. 어쨌든 입사하셨다는 말 사실이라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저도 난감하네요. 형님한테 허드렛 일을 어찌 시킬지. 형님, 차라리 조금 일하시다가 다른 회사 제가 소개할 테니 알아보세요. 여기서 고졸로 연봉 쥐꼬리 받으면서 일하느니 마트에서 캐시하는 게 더 낫겠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동서가 끝까지 얄미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동서가 아무 말 못하도록 한 방 먹일 가장 좋은 무기다 싶어서요. 동서 걱정은 뭔지 알겠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동서 밑에서 허드렛 일 할 일은 없을 테니까. 자, 내 연봉 계약서야. 내가 이 정도 받으면서 굳이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저는 동서가 받는다는 연봉의 거의 2배의 금액이 기재된 저의 연봉 계약서를 동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동서는 서류를 보더니 못 믿겠다는 듯 제 손에서 계약서를 낙타 채 다시 들여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아까와는 달리 몹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듯한 표정과 난 이제 어떡하나 하는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고 갔을 겁니다. 어쩜 생각하는 게 제 눈에 그리 빤히 배는지. 이게 정말 형님이 받는 연봉이라고요? 아니 고졸의 경력도 없다면서요. 근데 왜 형님이 저보다 많아요? 경력을 속인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죠. 너무 불합리하네요. 혹시 형님 우리 회사에 아는 사람 있어요? 글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회사 사장하고 친분이 있지. 그럼 형님 지인 찬스로 들어와 이런 연봉 받는 건가 봐요. 어머머, 직원들이 알면 엄청 싫어하겠네요. 동서, 내 말 잘 들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동서한테 무시받을 만한 사람 아니야. 나 유학도 다녀왔고 나름 사업하면서 성공도 해본 사람이야. 동서 연봉 4천? 나는 그 돈 푼돈처럼 벌어봤어. 근데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니?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 알지? 내가 잘난 척을 못해서 안 한 줄 알아? 제발 우리 유치하게 굴지 말자. 저는 저의 경력을 동서 앞에서 줄줄이 읊었습니다. 그제야 동서는 저를 학력이나 연봉으로 깔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눈을 내리깔더군요. 형님, 정말 웃기는 분이네요. 그동안 저 보면서 되게 꼴 같아 놨겠어요. 제대로 얘기만 해줘서 제가 형님 앞에서 잘난 척할 일은 없었을 텐데. 어쨌든 그동안 무리하게 군 건 제가 죄송하게 됐네요. 동서는 저렇게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더니만 재빨리 사무실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 역시 실랑이가 길어지면 다른 직원 눈에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서 얼른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장님과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저는 새로운 상품 디자인 프로젝트팀 팀장으로 첫날 근무를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동안 동서를 마주치긴 했지만 일부러 가족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주말에 동서가 잠시 만나자면서 연락을 했는데 서방님도 없이 혼자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마침 저도 집에 남편이 없긴 했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대뜸 사과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요 며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형님 앞에서 너무 꼴값을 떤 것 같아서요. 사과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쨌든 가족이니 계속 얼굴은 봐야 하는데
아랫사람인 제가 먼저 사과하는 게 맞겠죠. 사실 저는 형님이 저랑 다르게 시집와서 편하게 사는 것 같다 질투를 좀 했어요. 저는 대출 갚느라 뼈 빠지게 일하고 사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못 사면서 사는 것 같은데 형님은 일도 안 하면서 우아해 보여서요. 어쨌든 저 잘났답시고 그동안 형님 깔아뭉개려 한 거 용서하세요. 동서의 사과가 어쩐지 아주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여태 밑상으로 굴다가 여기까지 찾아온 용기가 가상해 저도 고민 길게 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럴 때 아랫사람 허물을 품어주는 것도 덕이다 싶어서요. 그래 동서. 동서가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나도 이해가 가네. 아무리 그래도 말을 좀 예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툴 일도 없었을 거고 마음 상할 일도 없었을 거잖아.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동서? 나는 가족이니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 절대 나한테 하듯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사람을 돈 받는 걸로 구분하고 학력으로 무시하고 그럼 되겠어? 사람마다 전부 고유한 가치가 있고 장점이 있는 거잖아. 오늘 이후로는 절대 다른 것만 보고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다 언제 한번 큰 코 다친다. 동서는 창피한지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더군요. 저의 짐작일 뿐이긴 하지만 아마 동서는 저에게 정말 미안해서 사과를 한 건 아닐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죠. 다만 앞으로 본인의 결혼 생활을 예상해 봤을 때 그동안 자기가 우월하다고 믿었던 것들로 저를 이길 수 없으니 본인 편하자고 사과를 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회사에서 동서는 연봉 5천도 안 되는 평사원이고 저는 팀장급이니 이미 게임 오버였죠. 어쨌든 저는 동서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 후 동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직장 생활이 바빠 예전처럼 볼 일은 없지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보다는 동서를 예뻐하시긴 합니다만 제가 취업하고 나서는 확실히 저에게는 함부로 못하십니다. 남편도 동서 달라진 태도에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기도 했고요. 그 후 2년 지난 지금까지 시댁에서 동서와 저의 관계는 확실히 교통정리가 된 상태로 위계가 바로 섰답니다. 저는 동서와 그다지 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굳이 억지로 친해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동서지간이라는 것이 편한 사이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 무시하는 동서 때문에 열받는 것보다 안 친하더라도 예의 차리고 대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무례하고 저를 깔보는 동서를 호되게 참교육한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우리 구독자분들은 늘 현명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